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F&B가 살아야 우리나라 다이닝이 산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쉐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다이닝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이닝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5-6군데 정도 미쉐린 레스토랑을 다녀와 봤었는데 음식 스킬이나 퀄리티는 사실상 비슷합니다. 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의 기술, 주방에서의 퀄리티는 사실은 그게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셰프님들이 나가셔서 많은 기술을 배워 오셨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또 경력을 쌓으신 분이 국내로 이제 복귀하시면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파인다이닝에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B입니다. 키친은 크게 BOH하고 FOH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OH, 즉 이제 백 오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F&B 쪽은 아직도 좀 많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원 미쉐린 레스토랑을 이제 갔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음식이 쭉쭉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칭 와인도 시켰고. 근데 이제 생선 요리에, 이제 흰살 생선 요리에, 레드 와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특이하다. 이게 뭔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소믈리에 분은 당연히 없으시고 미쉐린 스타인데 소믈리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리스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매칭된 와인이 이게 맞냐?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셰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확인 전에 사실은 웨이트리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서브하는 사람들이 이 와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왜 이 음식하고 이 와인이 지금 서브가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굳이 소믈리에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직원 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원 교육 그 사전 교육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키친에 이제 가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잘못됐다고. 네, 이거 잘못된 와인이라고 하면서 가져가시고 이제 새로운 다시 와인이 나왔었죠. 제가 이런 경험이 한 2번 있어요. 2번 있고 제 지인도 이런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랩24 갔었을 때는 이제 굉장하게 이제 수준 높으신 그 소믈리에 분이 저를 서브를 해주시면서 엄청나게 저는 좋은 경험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이닷 레스토랑에 방문했을 때도 정말 이제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왔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감동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들이나 아니면 F&B 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나 아무튼 이쪽에 좀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와인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음식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음식을 먹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길 거잖아요. 그럼 웨이트리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그러면, 키친에 들어가서 다시 물어보고 또 와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서 또 하면 또 오고, 물어보고, 이런 반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이닝 산업이 발전되려면, F&B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교육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요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F&B 스탑이 왜 요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방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서 있는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알아야 돼요. 왜냐? 직접적으로 손님들에게 설명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를 설명해주고 이 레스토랑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F&B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막 호텔리어가 된다는 꿈을 꾸면서 막 있었는데
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결국 차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저도 요리 유학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 호텔 유학과 요리 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도 이 호텔리어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사실은 호텔 유학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호텔 유학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처음에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로 만약에 유학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박봉이에요. 긴 시간을 일하고 진짜 박봉처럼 일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빛 좋은 개설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뭐 팁 문화도 있고 해서 좀 팁도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제가 아시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년차 정도의 매니저 분이신데 뭐 많이 받을 때는 여름에 한 주당 한 800에서 100, 1000불까지 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뭐 주방에서는 쥐불 많이 주지도 않는데. 하지만 이제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가가기가 쉽는, 언어적인 스킬이 많이 없어도 사실은 요리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근데 F&B 쪽은 사실은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미리 좀 이렇게 바뀌어 있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F&B 쪽으로 가면 막 처음에는 음식 나르고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정도의 일을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뭐 매니지먼트, 직원 관리, 그다음에 돈, 회계, 그다음에 마케팅, VIP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만 거를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리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 전문 유학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보시겠지만 호텔 앤 요리 전문 유학원입니다. 그래서 호텔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또 상담을 하시면 제가 왜 호텔리어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또 공유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호텔리어를 또 하면 또 어떠한 또 단계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제 국내로 복귀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저의 경험과 저희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 미쉐린 그 레스토랑 그 오너님, F&B 한번 시험 봐보세요. 네, 그럼 몇 분 잘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